인생을 흔들어 깨우는 한 방이 필요하다. 세상이 그대에게 던지는 고통과 혼란, 끝없는 경쟁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면 지금부터의 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존의 무기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피와 땀으로 증명한 10가지 원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날카롭다. 이 글은 위로가 아니다. 차갑게 날선 채로 그대의 무의식 깊은 곳을 찔러 정신을 번쩍 들게 할 것이다. 지금 읽는 순간부터 변명은 사라지고 행동만 남는다. 준비됐는가? 그렇다면 이제 삶을 바꾸는 10개의 불꽃 속으로 뛰어들어라.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대의 의지는 스스로를 포기한다. 고통의 크기를 비교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누구에게나 밤은 오고 누구에게나 새벽은 온다. 중요한 것은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다. 한탄은 시간을 갉아먹는 가장 값비싼 사치다. 그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라. 길이 막히면 돌아가고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쓰고 강이 가로막으면 다리를 놓거나 배를 띄우면 된다. 방법은 항상 있다. 없는 것은 다짐뿐이다. 나는 권력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했고 가족과 떨어져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다. 환경을 저주하는 대신 환경을 도구로 삼았다. 빼앗긴 것은 직함과 권력뿐. 생각하고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갈 자유는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마음을 비우면 근심은 설 자리를 잃는다. 왜 나인가라고 묻지 말고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질문을 바꿔라. 이 질문 하나가 절망을 계획으로, 막막함을 경로로 바꾼다.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호명하는 순간 불행은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반대로 오늘의 난관을 단련의 장으로 규정하면 고난은 스승이 된다. 견딘다는 말은 멈춤이 아니다. 묵묵히 견딘다는 것은 오늘의 한 걸음을 어제보다 정확하게 내디딘다는 뜻이다. 정신을 단단히 붙잡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해낼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즉시 실행하는 것, 쓰러지더라도 진행 방향으로 쓰러지는 것, 이것이 강인함이다. 좋은 날에는 교만을 경계하고 나쁜 날에는 의지를 세워라. 승리는 종종 요란한 순간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에서 태어난다. 고통을 세상에 과시하면 고통은 권력을 얻고 고통을 다루는 법을 익히면 권력은 나에게 돌아온다. 타인의 연민을 구걸하지 말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라. 불행을 증명하는 데 쓰던 말과 시간을 해결을 설계하는 데 써라. 오늘의 조건이 최악이라면 더없이 선명한 실험실을 얻은 것이다. 외부의 압박은 내면의 무장을 요구한다. 마음속 잡음을 걷어내고 해야 할 한 가지에 몰입하라. 잡념은 나를 소비하고 집중은 나를 회수한다. 실패는 허락되지만 변명은 금지하라. 변명은 현실을 가볍게 만들지만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만든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손님이지만 그 손님이 머무는 방식은 내가 정한다. 낙인을 찍을 것인가, 날인을 찍을 것인가. 오늘의 시련 위에 내 이름을 또렷이 새겨라. 그것이 고통을 다루는 자의 품격이며 역경을 성장의 연료로 환전하는 유일한 기술이다. 공부가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배움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러운 기쁨이며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이다. 한 권을 붙잡아 의심하고 의심을 문장으로 밀어붙이고 문장을 현실에서 검증하는 순간 지식은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책은 많이 읽는다고 피가 되지 않는다. 정밀하게 읽고 끝까지 따져 묻고 스스로 써보며 다시 고쳐 다지는 교정 순환이 필요하다. 자료가 모자라면 같은 책을 5번 읽어라. 도구가 부족하면 나뭇잎에도 적어라. 환경을 이유로 배움을 미루는 자는 평생 환경 탓만 남고 환경을 자원으로 바꾸는 자는 어디서든 성장한다. 질문이 없는 독서는 맹목이다. 무엇을 바라는가? 왜 그런가? 어떻게 검증하는가? 그래서 내일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만약 전제가 무너진다면 무엇이 대안인가? 5개의 질문으로 문장을 해보아라. 읽고 난 뒤 세 문장으로 요약하고 핵심 3주를 인용하며 스스로 3개의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라.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착각이다. 아이에게 설명하듯 3분 발표로 요약하면 허상이 벗겨진다. 배움은 글상자 안에서만 자라지 않는다. 자연을 관찰하고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며 현장에서 데이터를 모아 판단을 교정하라. 그래서 나는 현실을 다스리는 학문을 향해 경세유표를 세우고 백성을 경영하는 원칙을 목민심서에 갈아넣고 법의 공정함을 흠흠 신서로 단단히 묶었다.
이 과정은 화려하지도 쉽지도 않다. 그러나 인내의 땀은 축적되고 축적은 결국 저서와 제도의 형태로 응결된다. 지식과 인격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지식만 불어나면 오만이 생기고 선의만 남으면 무능이 된다. 아는 만큼 행하고 행한 만큼 성찰하라. 오늘의 배움은 내일의 통찰이 되고 그 통찰이 모여 생애의 자산이 된다. 고통스러운가? 좋다. 배움은 원래 근육을 찢어야 자라듯 정신의 미세한 파열을 필요로 한다. 지루한가? 더 좋다. 지루함을 견디는 집중력이야말로 깊은 사고의 전제다. 간격을 두고 복습하라. 어제의 노트를 오늘 5분, 사흘 뒤 3분, 한 달 뒤 1분으로 접속해 망각 곡선을 뒤집어라. 배움은 평생의 마라톤이지만 매일의 스프린트로 완주된다. 지금 단 25분을 확보하라. 읽고 묻고 쓰고 시험하라.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를 완성해 오늘 밤 잠들기 전까지 세상에 남겨라. 그 한 조각의 지식이 내일의 결정을 바꾸고 그 결정이 방향을 바꾸며 방향이 인생을 바꾼다. 공부가 힘들다고 말하는 대신 배움의 싸움을 즐겨라. 그 즐거움을 아는 자만이 어떤 시대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힘을 손에 넣는다. 사람을 사귈 때 나이를 묻지 마라. 숫자는 이력의 표지판일 뿐 실력과 품성의 증거가 아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먼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의 패턴을 보라. 마감이 다가올 때 책임을 회피하는가, 공이 생기면 나누는가,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수정하는가, 작은 권한을 쥐었을 때 타인을 존중하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약속을 지키는가. 이 5가지가 그 사람의 골격을 드러낸다. 첫 대화에서 나이를 대신해 물어야 할 질문은 가치관과 의사결정의 좌표다. 최근 배운 것 한 가지, 지난해 가장 어려웠던 선택과 그 근거, 남이 없을 때 어떻게 휴식하고 회복하는지, 실수했을 때의 대응 절차, 함께 일할 때 본인이 기대하는 협업 규칙, 이 5 문항으로 마음의 지도를 그려라. 배경과 인맥은 장식일 뿐 인품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위기가 찾아오면 말은 고개를 숙이고 습관이 전면에 선다. 겉매무새와 직함에 속지 말고 시간, 돈, 명예처럼 유혹이 섞인 장면에서의 선택을 기록하라. 특히 3가지 관찰 기준을 절대 놓치지 마라. 첫째, 부재중 언급 기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둘째, 공로 배분 기준, 성과를 어떻게 나누는가. 셋째, 실패 처리 기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재발을 어떻게 막는가. 진정한 교류는 외형적 조건의 교환이 아니라 세계관의 접속이다. 그러므로 만남은 깊게, 판단은 천천히 하라. 3번의 식사, 2번의 협업, 1번의 위기라는 3-2-1 법칙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결론을 서두르지 마라. 어른에게서만 배우려 하지 말고 더 어린이들의 통찰을 존중하라. 젊음은 최신 감각과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고 연륜은 패턴 인식과 장기 관점을 제공한다. 나이는 방향을 암시할 뿐 정확도를 보증하지 않는다. 좋은 벗은 귀에 거슬리는 진실을 말하고 나쁜 벗은 달콤한 도구로 판단을 흐린다. 불편한 피드백을 정중하게 건네고 받은 비판을 방어 대신 개선 계획으로 전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대화의 깊이를 시험하라. 경험담보다 원리, 원리보다 기준, 기준보다 습관으로 파고들 때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보인다. 의사소통의 결은 믿음을 만든다. 모호한 말버릇, 과장된 약속, 책임 소재의 흐림은 오래 가지 못한다. 반대로 내가 할 일, 당신이 할 일, 함께 할 일을 명료하게 나누고 기록으로 합의하며 일정과 리소스를 수치로 약속하는 사람은 신뢰의 비용을 줄인다. 관계를 선택할 때 끌림보다 끌어올림을 보라. 함께 있으면 기준이 높아지고 시간이 더 정교하게 쓰이며 언어가 정확해지는가. 그런 사람과는 목표, 규칙, 의식이라는 3개의 기둥을 세워라. 목표는 측정 가능하게, 규칙은 위반 시 절차까지, 의식은 주기적으로. 예컨대 매월 1시간의 피드백 세션, 분기별 공동학습, 연 1회 가치 재정렬. 사회적 지위가 아닌 태도가 관계의 등급을 결정한다. 남의 시간을 아끼는 사람, 약속을 수치로 말하는 사람, 공을 밀어내고 탓을 끌어안는 사람, 배울 점을 발견하면 즉시 실천 목록으로 옮기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함께 걸을 만한 동행자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보물인지 부담인지는 가까이 할수록 분명해진다. 에너지를 주는가, 시간을 절약해 주는가, 판단을 선명하게 해주는가. 이 3가지 질문에 예가 반복된다면 나이와 배경을 묻는 일은 애초에 무의미해진다. 마음이 만나는 곳에 진짜 관계가 있고 그곳에서만 성장의 속도가 기하급수로 붙는다.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은 성취를 낳지 않고 중독을 만든다. 지위와 명성은 대여품이고 능력과 품성은 자산이다. 외부의 박수로 스스로의 가치를 재단하는 순간 판단은 흔들리고 원칙은 값싸진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시스템을 설계하라. 매일 어떤 역량을 얼마나 깊게,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어떤 빈도로 풀 것인지가 너의 좌표다. 결과는 통제 불가 변수의 집합이지만 과정은 전적으로 너의 관할이다. 그러므로 언제 성공할까를 묻지 말고 오늘 무엇을 반복 가능하게 만들었나를 기록하라. 허영 지표를 버려라. 팔로워, 화제성, 직함은 변동성이 크고 통제력이 낮다. 실질 지표로 전환하라. 문제 해결 속도, 오판 감소율, 재사용 가능한 지식 자산의 축적량, 위기시 원칙 준수율. 원칙은 비용이 들 때만 진짜다. 유혹 앞에서 속도를 늦추고 편법 앞에서 기준을 높이며 불확실성 앞에서 실험을 쪼개라. 승진보다 숙련, 상보다 표준화, 주목보다 재현성을 우선하라. 실패를 경계하되 실패로부터의 회수율을 KPI로 삼아라. 실패 탐지 시간은 짧을수록, 손실은 작을수록, 학습 전이는 넓을수록 좋다. 성취의 크기를 과거의 너와 비교하라. 타인과의 비교는 방향 감각을 망가뜨린다. 내 안에 두 개의 통장을 만들라. 체면 통장과 실력 통장. 체면에 입금하면 당장은 기분이 좋지만 복리는 붙지 않는다. 실력에 입금하면 초반은 답답하지만 시간이 너의 편이 된다. 의사결정 대원칙을 명문화하라. 원칙, 평판, 과정, 결과, 가치, 속도, 윤리, 이익, 그리고 분기마다 실제 사례로 감사를 시행하라. 전략은 무엇을 하지 않을지에서 시작된다. 명예를 얻기 위해 원칙을 깎아내리는 거래를 거절하라. 단기 성과를 위해 장기 신뢰를 소진하는 계약을 거절하라. 관심을 얻기 위해 과장을 허용하는 홍보를 거절하라.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부산물이다. 제대로 설계된 하루의 연속, 즉 집주행 성찰의 루프가 쌓일 때 명성과 보상이 따라붙는다. 그러니 표창장을 쫓지 말고 공정한 절차와 높은 기준을 쫓아라. 결국 역사는 결과보다 과정의 품질을 기억한다. 승리는 요란한 순간이 아니라 조용한 규율에서 태어난다. 오늘 너의 시스템을 점검하라. 목표를 명사에서 동사로 바꾸고 리더가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킨다. 피드백 루프를 짧게 묻고 측정, 교정, 제시도,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규칙을 공개 선언하라. 선물, 청탁, 편법, 무관용. 성공을 사랑하지 말고 숙련을 사랑하라. 숙련은 실패를 이익으로 환전하고 원칙은 우연을 실력으로 바꾼다. 외부의 인정이 사라져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 그것이 진짜 성공이며 네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다. 사람을 의심하지도 말고 너무 믿지도 마라. 맹신은 상처를 부르고 만신은 고립을 부른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운영체계다. 기본 신뢰 51%를 부여하되 49%는 검증으로 남겨라. 호의로 시작하되 기록으로 확정하고 말로 약속하되 증거로 결산하라.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는 방종이 아니라 흐름의 존중이다.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들고 나간다. 억지로 막으면 둑이 터지고 억지로 붙잡으면 호수가 썩는다. 관계의 품질은 거리에서 결정된다.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무너지고 너무 멀면 신뢰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 경계, 무엇을 공유하지 않을지, 권한, 어디까지 결정하게 할지, 책임, 어떤 결과를 맡길지를 문서로 명확히 하고 정기 리뷰로 갱신하라. 신뢰는 자산처럼 축적 상각된다. 약속 이행률, 피드백 수용도, 오류 재발률, 위기시 투명성, 이 네 가지 지표를 분기별로 측정해 신뢰 한도를 조정하라. 선의를 가장한 조급함, 친밀을 미끼로 한 특혜 요구, 책임을 회피하는 유머, 이 세 가지는 즉시 경보를 울려야 한다. 정보 위생을 지켜라. 필요 이상의 비밀을 공유하지 말고 이해상충이 가능한 영역은 권한을 분리하라. 믿음으로 보안 구멍을 메우지 마라. 시스템이 허용하는 만큼만 믿어라. 배신을 만났을 때는 감정보다 절차를 먼저 꺼내라. 24시간 사실 확인, 48시간 감정 냉각, 1회 명확한 경계 통보, 재발 시 즉시 관계 종료. 이 네 단계는 냉혹함이 아니라 존엄의 최소한이다. 반대로 진실한 동행을 만났을 때는 보상을 주저하지 마라. 공을 앞세워 나누고 실수를 함께 감수하고 성장을 제도에 반영하라. 신뢰는 좋아함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상대가 없을 때도 같은 기준으로 말하고 유혹 앞에서도 같은 속도로 판단하며 실패 속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는가. 이 일관성이 곧 신뢰의 본체다. 의심은 칼이 아니라 현미경이어야 한다. 난도질하지 말고 관찰하라.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고 단서와 결론 사이에 시간을 둬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믿어라. 자기 신뢰가 빈약하면 타인에게 과잉 의존하거나 과잉 경계하게 된다. 내가 지킬 원칙을 글로 남기고 어길 유혹을 미리 차단하는 장치를 만들며 지킨 사례를 스스로 보상하라. 신뢰와 의심의 균형은 숫자만큼 감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차오르고 판단이 선명해지고 시간이 아껴지는가? 그렇다면 신뢰를 확장하라. 반대로 만남 뒤에 피로가 쌓이고 경계가 흐려지고 기준이 낮아지는가? 즉시 거리를 조정하라. 사람은 변한다. 그래서 신뢰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시작은 호의로, 운영은 근거로, 종결은 품위로. 이것이 네가 사람과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상처에 썩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그것은 능력의 결핍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다. 재능은 출발점일 뿐이고 숙련은 설계된 경로에서만 자란다. 아직이라는 한 글자를 붙여라. 나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훈련 루프가 없는 사람이다. 배움은 운이 아니라 공정이다. 목표를 기술로 쪼개고 기술을 가장 작은 동작으로 분해하고 동작을 반복, 피드백, 교정, 재시도의 폐쇄 루프로 묶어라. 비교는 금지하고 기록은 의무다. 매일 25분의 집중 블록을 확보해 오늘 하나의 동작만 개선하라. 전과 후의 차이를 문장과 수치로 남기고 실패에서 추출한 교정 규칙을 내일 첫 동작으로 삼아라. 의도적 연습은 편안함을 부수는 데서 시작한다. 익숙한 구간을 계속 돌리는 것은 연습이 아니라 자존심 마사지다. 손이 떨리고 머리가 둔해지는 낯선 난도를 고르고 즉시 피드백이 오는 과제, 결과가 명확히 측정되는 과제, 개선 방향이 한눈에 보이는 과제를 중심으로 운동장을 설계하라. 생각 없는 학습은 축적되지 않고 학습 없는 사유는 붕 뜬다. 배우력, 곧장 써보고 출력,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 규칙을 갱신하라. 교정. 이 스파 루프가 쌓이면 능력은 기하급수로 오른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지 않다. 뇌는 평생 연결을 새로 만든다. 오늘의 미세한 통증은 내일의 회로다. 나는 글 재주가 없어 수학에 소질이 없어 같은 자기 낙인은 게으름의 변장일 뿐이다. 불안은 계획으로 무력화된다. 범용 계획표를 버리고 내일을 과제로 번역하라. 글쓰기라면 하루 한 문단을 구조, 논거, 근거로 나누어 한 축만 강화하고 코딩이라면 한 함수의 입력, 예외, 테스트를 분리해 실패 시 즉시 붉은 불을 켜게 하며 연설이라면 60초 훅 3포인트 콜 투 액션만 완성해 녹음으로 자기 음성을 들으며 박자와 호흡을 수정하라. 배움의 적은 바쁨이 아니라 흐릿함이다. 무엇을 왜 어느 기준으로 개선하는지 모호한 상태에서의 노력은 소음을 만든다. 그러니 정의된 과제, 즉시 피드백, 측정 가능한 결과라는 세 가지 체크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날의 연습을 취소하라. 수원화성을 떠올려라. 정규 교육이 없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서적을 파고 장인에게 묻고 현장에서 실험하고 실패 기록을 설계로 환원해 결국 새로운 공법과 디자인을 구현했다. 이것이 재능의 마술이 아니라 학습의 공정이다. 실수는 벌점이 아니라 데이터다. 오답 노트를 성역처럼 다뤄라. 틀린 이유를 전제로, 전제의 근거를 사례로, 사례의 교정안을 체크리스트로 바꿔 매일 첫 10분에 복기하라. 몸과 마음의 연료도 관리하라. 수면, 호흡, 걷기 같은 기초 리듬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집중은 허상이고 의지는 소모품이 된다. 칭찬은 방향을 흐리고 조롱은 속도를 죽인다. 내 자신에게는 구체적이고 차가운 언어로 말하라. 오늘 한 줄, 오늘 한 동작, 오늘 한 규칙. 작은 승리는 사소하지 않다. 미세한 개선이 100일 쌓이면 타인은 타고났네라고 착각한다. 내가 오늘 할 일은 딱 하나다. 아직 배우지 않아 못했던 것을 배우도록 설계하라. 그 순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신화는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한 가지 사실만 남는다. 계획 있고 반복된 연습 앞에서 불가능은 체계적으로 퇴각한다. 인생에 여유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여유는 시간이 남을 때 생기는 잉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되돌려놓는 기술이다. 달리기를 멈추고 얻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도 심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진짜 여유는 환경이 아니라 관점에서 출발한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 데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데서 태어난다. 욕심은 시간을 먹고 비교는 시야를 흐리고 불안은 호흡을 훔친다. 그러니 우선 비워라. 오늘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과시적 약속, 즉각적 쾌감을 주지만 뒤늦게 피로와 죄책을 남길 자극을 단칼에 덜어내라. 다음으로 리듬을 세워라. 아침에는 3분 호흡으로 마음을 초기화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통해 속도를 낮춘 뒤 첫 과업을 단일 집중으로 시작하라. 낮에는 10분 걷기로 시야와 혈류를 환기해 사고의 새끼를 열고 저녁에는 조용한 빛 아래 5줄 기록으로 하루의 소음을 정리해 내면의 질서를 복구하라. 여유는 여백에서 자란다. 일정표는 꽉 채울수록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하락한다. 업무 사이에 의도적 버퍼를 둬라. 결정 전 2분의 침묵을 선물하라. 회의는 50분에 끝내 다음 사람의 호흡을 남겨라. 한 번에 한 가지만 다루는 단일주의는 느림이 아니라 정확도의 가속기다. 빨리의 반대는 느리다가 아니라 엉성하다이다. 속도보다 품질, 반응보다 의도, 자극보다 선택을 우선하라. 디지털 소음을 관리하라. 알림을 묶음으로 받게 하고 메시지는 하루 3번만 확인하며 콘텐츠 섭취는 의도 질문 정리의 새 걸음으로 전환하라. 자연은 여유의 최고 스승이다. 창밖의 구름, 나뭇잎의 떨림, 햇빛의 온도 변화를 관찰하는 몇 분의 정적만으로 신경계는 유연성을 회복한다. 마음이 소란스러울수록 더 단순한 감각에 탓을 내려라. 발바닥의 압력, 숨의 길이, 손바닥의 온기. 여유는 통제의 환상이 아니라 수용의 기술이다. 오는 것을 오게 하고 가는 것을 가게 하되 내 선택의 반경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차분히 책임지면 된다. 타인의 시급함을 즉시 나의 긴급함으로 수입하지 말고 지금 처리와 나중 설계를 구분해 부하를 분산하라. 사소한 의식에 힘을 실어라. 책상 정리 2분, 차 우려내기 3분, 창문 열어 공기 갈기 1분. 이 작고 반복되는 의식들이 마음의 바닥을 단단히 다져 순간의 파도를 흡수한다. 여유는 성과의 적이 아니라 성과의 전제다. 과부하는 판단을 흐리고 여백은 통찰을 수확하게 한다. 불확실할수록 생각을 줄이고 관찰을 늘리며 관찰을 메모로 바꾸고 메모를 실행의 체크리스트로 연결하라. 타인의 속도와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리듬을 맞춰라. 결국 삶의 질은 단위 시간당 존재감으로 결정된다. 그러니 지금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며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라. 한 잔의 차에 우주를 담듯 한 번의 숨에 하루를 정렬하듯 오늘의 한 걸음을 성급함 없이 또렷하게 내디뎌라. 그 순간 여유는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이 되고 네가 움직이는 모든 공간이 곧 안식처로 바뀐다. 누군가를 위해 주었다고 생색내지 마라. 선행은 스스로 빛나지 않도록 가려야 오래 간다. 도움은 나의 우월감이 아니라 상대의 주체성을 키우는 방식으로 설계하라. 베풀기 전에 내 동기를 먼저 신문하라. 칭찬을 갈망하는가, 죄책을 씻으려는가, 빚을 지우려는가. 동기가 흔들리면 결과는 독이 된다. 다음으로 도움의 구조를 점검하라. 일회성 감정 소비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줄이는가, 의존을 만들지 않고 역량을 늘리는가, 공개가 필요한가, 비공개가 낫는가. 가능한 한 익명으로, 가능한 한 구조적으로, 가능한 한 상대가 스스로 해냈다고 느끼도록 무대 뒤로 물러나라. 받은 이의 이름을 전면에, 너의 이름은 말줄임표 뒤에 숨겨라. 공로를 나눌 때는 나는 운이 좋았다로 시작하고 상대의 준비와 노력으로 끝내라. 반대로 타인이 성공했을 때 너의 지분을 청구하지 마라. 내가 도왔다는 추임새 하나가 관계를 거래로 전락시킨다. 음덕을 쌓아라. 보이지 않는 곳에 선행이 보이는 세계의 질서를 세운다. 선행의 그림자를 지키는 기술을 습관화하라. 익명 기부, 조용한 추천서, 무명의 연결, 비공개 피드백, 뒤에서 밀어주는 크레딧 재배분. 도왔다면 잊어라. 무의식의 장부를 없애기 위해 매달 공로 초기화 의식을 실행하라. 지난달 남에게 준 도움을 기록으로 남기되 이름은 가리고 배운 점만 가져가고 자부심은 폐기하라. 도움에는 경계도 필요하다. 구원은 환호를 부르고 역량 강화는 침묵을 부른다. 내가 영웅이 되는 도움은 중독을 낳고 상대가 주인이 되는 도움은 자유를 낳는다. 그러니 대신 해줌보다 해내게 함을 택하라. 도구와 방법, 첫걸음의 안전망, 실패 시 재도전의 절차를 제공하고 결과의 영광은 양도하라. 선행을 알리고 싶을 때는 이 기준을 통과하라. 공개가 더 많은 선을 낳는가? 수혜자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가? 내 브랜드가 아니라 원칙이 중심에 서는가? 하나라도 아니오면 입을 닫아라.
칭찬은 공개로, 보상은 선행자에게, 책임은 내가 가져가라. 남의 허물은 덮고 장점은 확대해 전파하라. 도울 때 돈이 없다면 시간과 주의, 네트워크와 신뢰를 꺼내라. 가장 값비싼 자원은 집중해서 들어주는 20분이다. 그리고 피로 누적을 방지하라. 선행 번아웃은 선행을 쓰레기처럼 느끼게 만든다. 너의 에너지 예산을 관리하고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방패임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타인의 성취를 축제로 만들라. 제자가 스승을 넘고 후배가 선배를 앞설 때 가장 먼저 박수치는 사람이 되라. 그 박수에는 청구서가 없어야 한다. 생색을 버리는 순간 선행은 순수해지고 순수해진 선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의 품격을 키워 다시 세상으로 흘러나온다. 베풀되 잊고 돕되 물러서며 기뻐하되 내 몫을 청구하지 마라. 이 침묵의 미학이 인간관계의 신뢰를 깊게 하고 내 삶을 소란 없이 거대한 영향력으로 만든다. 늙어감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은 성장하지 않는 마음뿐이다. 나이는 쇠퇴가 아니라 정밀화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사소한 것에 시야를 낭비하지 말고 본질에 초점을 맞추라는 신호. 귀가 둔해지는 것은 소음과 아첨을 거르고 묵직한 진실에만 채널을 맞추라는 권유. 입맛이 줄어드는 것은 과잉을 끊고 절제의 리듬으로 몸을 재설계하라는 처방. 걸음이 느려지는 것은 서두름을 버리고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라는 명령이다. 기억이 덜어 흐릿해지는가? 잘됐다. 잊어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남길 가치가 있는 지혜만 압축하라. 기억은 창고가 아니라 박물관이어야 한다. 늙음을 부정하며 젊음의 흉내를 내지 마라. 주름은 시간을 견딘 지도다. 숨기지 말고 기준을 드러내라. 할 말만 하고 해야 할 일만 하며 함께할 사람만 남겨라. 덜은 패배가 아니라 정밀함이다. 생활을 리팩터링하라. 관계는 신뢰가 자라지 않는 가지를 치고 정보는 하루 3번만 수확하며 일정은 60%만 채우고 나머지는 사색과 회복을 위한 버퍼로 확보하라. 몸은 도구다. 유산소로 심장을, 근력으로 관절을, 유연성으로 신경을 닦아라. 하루 20분 걷기, 주 3회 하체 중심 근력, 아침에 3분 호흡. 이 3가지면 의지의 원가가 낮아지고 사고의 해상도가 오른다. 지성은 근육처럼 늙을수록 훈련이 더 잘 먹힌다. 읽기는 느리게, 메모는 선명하게, 대화는 짧되 깊게, 원리는 길게 붙들고 의견은 가볍게 쥐어라. 반응하는 대신 설계하라. 매주 한 편의 요약, 한 번의 후배 멘토링, 한 권의 오래된 고전 제독. 나이는 권위의 가면이 아니다. 권위는 검증 가능한 습관에서 나온다. 약속을 지키는 정확성, 근거로 말하는 품격, 공을 나누는 배려, 기준을 스스로 먼저 적용하는 용기. 세상은 여전히 빠름을 숭배하지만 늙음의 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나온다. 천천히 가도 된다. 단 정확히 가라. 빠른 성공은 쉽게 무너지고 느리게 쌓은 신뢰는 세월과 함께 강화된다. 비교의 유혹을 끊어라. 타인의 젊음과 내 나이를 비교하는 순간 너는 남의 시간을 사느라 너의 시간을 낭비한다. 오늘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내 연령에 맞는 최적의 게임을 설계하는 것이다. 오전엔 에너지가 높은 일, 오후엔 루틴, 저녁엔 성찰. 해야 할 일, 하지 않을 일, 절대 하지 않을 일의 3줄짜리 선언을 책상 앞에 붙이고 매달 갱신하라. 죽음은 마지막 마감일 뿐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마감이 있어 계획이 생기고 계획이 있어 하루의 품질이 오른다. 그러니 늙음을 핑계로 물러서지 말고 늙음을 이유로 더 단단해져라. 본질에 집중하고 소음을 거르고 절제를 미학으로 끌어올려라. 청춘은 선물이지만 지혜는 선택이다. 오늘 그 선택을 하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진부함을 넘어 숫자에 전략을 붙여 인생의 정밀도를 끌어올려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같은 사건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우주가 펼쳐진다. 아침 햇살을 먼저 받는 봉우리가 저녁 어둠도 먼저 끌어안 듯 빠르게 피는 꽃이 일찍 시들듯 밝음과 어둠은 한 몸이다. 그러므로 좋은 일 뒤에 부담을 탓하지 말고 나쁜 일 뒤에 배움을 놓치지 마라. 삶을 지배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다. 사건, 해석, 감정, 행동의 4단 고리를 붙잡아라. 사실은 메모로 고정하고 해석은 질문으로 시험하고 감정은 이름을 붙여 거리두고 행동은 작은 단위로 즉시 실행하라. 왜 이런 일이? 대신 이 일이 내게 요구하는 다음 한 걸음으로 문장을 갈아 끼워라. 비관은 재능처럼 보이지만 습관일 뿐이고
낙관은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설계된 프레이밍이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정복을 위한 도구로 시각을 훈련하라. 첫째, 역증거 훈련. 내 믿음을 반박하는 데이터 3가지를 매번 적어 생각의 독주를 막아라. 둘째, 3중 시나리오. 최악, 최상,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동시에 설계해 공포와 환상을 균형 잡아라. 셋째, 사전 부검. 실패했다고 가정하고 그 원인을 소급해 미리 제거하라. 넷째, 베이지안 업데이트. 새 사실이 들어오면 신념의 강도를 수치로 낮추거나 높여라. 다섯째, 감사제 코딩. 하루 끝에 의미 있는 3가지를 기록해 뇌의 주의 시스템을 결핍해서 자원으로 재설정하라. 미움의 렌즈로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호의의 렌즈로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러나 무조건 좋게 보기는 천진난만이 아니라 위험이다. 건설적 시각은 달콤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냉정한 선택이다. 문제의 그림자를 인정하되 초점은 해결의 전이 가능성에 맞춰라. 뭐가 잘못됐나에서 어디서부터 개선이 퍼지나로, 누가 잘못했나에서 어떤 시스템이 이 실수를 초대했나로 질문을 전환하라. 언어를 바꾸면 시야가 바뀌고 시야가 바뀌면 선택이 바뀐다. 끝났다는 단정 대신 아직 아니다는 보류를, 운이 나쁘다는 탄식 대신 표본이 작다는 해석을, 나는 실패자다는 자기 규정을 이번 설계가 허술했다는 진단으로 치환하라. 시선은 자원이자 무기다. 타인의 소음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입력을 통제하라. 알림을 묶음금 처리하고 뉴스는 주 3회만, 피드백은 지표로 번역해 감정의 파고를 낮춰라. 결정 앞에 2분의 침묵을 의식처럼 삽입해 즉흥의 독을 희석하라. 세상은 거울이다. 내가 찡그리면 세상도 주름지고 내가 미소 지으면 세상도 턱을 푼다. 그러나 거울을 속이려 하지 말고 자세를 고쳐라. 태도가 먼저고 결과는 따라온다. 좋은 시각은 실패를 미화하지 않고 다룬다. 고통을 숨기지 않되 그 힘줄을 잡아당겨 의미로 엮는다. 불운을 운명으로 포장하지 말고 확률의 오차로 다뤄라. 그리고 무엇보다 느리게 상승하라. 번쩍이는 해석은 쉽고 단단한 해석은 꾸준하다. 오늘부터 내 시각에 규율을 붙여라. 매일 한 사건을 골라 사실 해석, 대안 해석, 다음 행동을 한 줄씩 쓰고 일주일에 한 번 나의 해석 편향을 점검하며 한 달에 한 권 오래된 고전으로 시대의 소음을 씻어내라. 결국 인생은 내가 고른 프레임으로 상영되는 영화다. 필름을 바꾸면 결말이 바뀐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무대에서 너는 어떤 조명을 들고 설 것인가? 세상을 바꾸려거든 먼저 보는 법을 바꿔라. 그 순간부터 현실은 적이 아니라 동맹이 된다. 여기까지 다산 정약용이 남긴 10가지 인생의 불꽃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삶은 언제나 고통과 유혹, 실패와 기회의 교차로 위에 서 있지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선택하느냐가 곧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마음속에 남은 단 하나의 문장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작은 실천이 결국 당신의 삶을 새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곳은 지혜의 지도, 고전의 언어를 오늘의 무기로 바꾸는 채널입니다. 더 깊고 날카로운 깨달음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길을 이어가십시오. 당신의 여정에 오늘의 지혜가 불을 지피길 바랍니다.